퇴직 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56세 영업부장, 다시 활력을 되찾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무슨 의미로 살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56세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분이에요. 평생을 회사와 함께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 두려움과 공허함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정시에 출근할 곳도 없고 성과를 내기 위해 분투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내가 지금 왜 존재하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비슷하게 은퇴 후 삶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극복해낸 다른 사례들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니 좀 더 실감나게 들리실 겁니다. 1. 과연 나에게도 꿈이 있었나? 마이너스 꿈이나 목표를 다시 찾아보기. 먼저 56세 영업부장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영업부서에서 일했어요. 늘 실적 압박을 견디고 팀원들 관리도 하고 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스트레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 후에는 왜 이렇게 우울해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직장 다닐 때는 분명 힘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막상 회사가 없어지니 마음 한편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다는 거죠. 회사에서의 내 역할이 나의 전부였나?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거실 한쪽 구석에서 먼지 쌓인 어쿠스틱 기타를 발견한 겁니다.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잠깐 밴드 활동도 했고 친구들 모임에서 노래도 자주 불렀었는데 살면서 바쁘다 보니 잊고 있었던 거죠. 이후 이분은 그래, 음악 한번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기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조금씩 기타 연습에 투자했대요. 가족들 귀를 괴롭힐 정도로 딩가딩가 소리도 내보고 인터넷 동영상 강좌도 찾아보면서 기초 코드를 다시 공부했고요. 그러다 동네에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모이는 7080 음악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입했어요. 처음엔 낯가림도 심해서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호회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며 점점 삶의 활기가 돌아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호회에서 같이 버스킹도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 번도 공연해본 적 없는 거리 공연이라 엄청 떨렸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 즐겁더랍니다. 아,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는 거, 이게 나름 인생의 재미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 덕분에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다른 사례 1.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열다 마이너스 소소한 창업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하신 한 분의 창업 스토리예요. 이분은 원래 IT 회사에서 오래 일한 개발자 출신이었습니다. 코딩하고 프로그램 설계하는 데는 능통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뭐라도 해야겠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들겠다 싶어서 오래된 취미였던 원예를 활용해 볼까 했답니다. 마침 동네 시장 근처에 작은 빈 점포가 있길래 그곳을 임대해서 직접 키우는 다육식물이나 작은 화분, 그리고 조그마한 소품을 파는 소규모 상점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누가 사줄까? 장사가 될까? 불안도 컸죠. 그런데 매일 아침 그 가게에 나가서 식물에 물 주고 흙 갈아주고 새 모종이 들어오면 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한두 마디씩 나누고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생활 자체가 즐거워지더래요. 주변 지인들이 와서 가게 예쁘다, 나도 식물 좀 사가야겠다 하며 관심을 가져주니까 조금씩 매출도 오르고, 물론 대박 장사까지는 아니어도
이분 말씀이 손해 안 보고 심지어 약간 남고 무엇보다 재미와 성취감이 생기니까 좋더라라더라고요. 퇴직 후에는 소모적인 소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작은 수익을 만들어내니까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대요. 교훈 나이가 들어도 취미나 특기를 살린 작은 창업은 생각보다 큰 즐거움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3. 다른 사례, 이 소소한 봉사활동으로 얻은 보람. 세 번째 사례는 58세의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업무는 대민 업무 쪽이 아니라 기획과 행정에 가까운 일이었고 정년 퇴직을 맞을 때쯤엔 뭔가 이를 통해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대요. 그때 한 지인이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지원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한 게 계기가 되어 지금은 주 23회 정도 복지관에 나가서 활동하신대요. 처음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나도 저분들보다 몇 살 어리진 않지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더라 하며 웃으셨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혼자 사시는 80대 어르신에게 주기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잠깐씩 말동무도 해드리는 일이었대요. 저녁 한 끼 챙겨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외로움도 줄어들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래나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넓혀가면서 퇴직 후 삶을 한층 풍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4. 다른 사례의 삶 경험을 나누는 멘토가 되다. 마지막으로 60세의 영업관리직으로 퇴직하신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쌓은 영업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할 때 보니 회사라는 조직을 떠나면 그 노하우가 한순간에 사장되어 버릴 것 같아 아쉽더래요. 이게 어찌 보면 수십 년간 자신의 인생과 함께한 스킬인데 사라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분은 처음에 강의나 컨설팅 같은 걸 해볼까? 하고 생각했지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컸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볍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기로 했대요. 본인이 영업 일하면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신입사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팁 등을 정리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해요. 선배님,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고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영업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니 오히려 이분도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주변 권유로 소규모 세미나나 사내 특강 형태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나도 아직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멘토라는 타이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가끔 원고 청탁도 들어온대요. 이분 말씀으로는 내 능력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 깨달았을 때 엄청난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5.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공통적인 점은 퇴직 후 삶에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처음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해보고 싶은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조그맣게라도 시도해보면 기회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나 취미 찾기. 56세 영업부장님처럼 예전에 놓았던 악기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기.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기. 작은 창업 시도. 무리하게 큰 규모로 시작할 필요 없음. 원예, 수공예, 반려동물 관련 등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소소하게 시작. 봉사활동을 통한 의미 발견. 복지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단체 등 다양한 기회가 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과 함께 사회적 연결감이 생김. 경험과 지식의 나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강의나 멘토링으로 발전시키기. 이런 다양한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에는 회사라는 이름표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자유로워지기도 하거든요.
처음엔 그 자유가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6. 마무리하며 퇴직 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56세 영업부장, 다시 활력을 되찾다. 이 말이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께도 적용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길 바라요. 우리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퇴직이 됐든 이직이 됐든 전업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고 그걸 통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더디게 느껴지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취미로 기타를 잡아보고 친구와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고 글을 써보고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재미있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 퇴직 후에도 우린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언가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소소하게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 그것이 또 다른 기회와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길 바라요. 혹시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작은 불씨를 꼭 놓치지 마세요. 56세, 60세, 70세 어떤 나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챕터가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에도 여러분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로 활력을 찾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